안녕하세요, 햇반아빠입니다. 현재 시각은 2시 8분. 출근하는 게 아니라 퇴근하는 거예요. 야간에 상차해 놓고, 삼척 가서 상차해 놓고 지금 집에 가서 자려고요. 내일 아침 여주 공장에 11시 차기여서 집에 가서 대여섯 시간 자다가 나오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싣고 와서 인사를 드리고 본격적인 주행은 내일 아침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아침이 밝았어요. 다시 저는 집에서 잠을 5시간, 4시간 반 자고 다시 나왔습니다. 현재 시각은 9시 50분. 자, 가보자고요. 이제 밤에는 부쩍 서늘해요. 어제 대관령이 한 17도 되더라고요, 밤에 새벽에. 그리고 원주권에도 한 20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날이 많이 밤에는 서늘해졌어요. 공장에 한 10시 40분 정도에 도착할 것 같아요. 앞에 들어가신 사장님은 한 10시 10분이면 나오실 것 같아요. 다들 부지런하셔. 저는 이제 야간에 상차를 해놓고 여기 집 앞에 아니죠, 차고지에 주차를 해놓고 집에 가서 자고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다른 사장님들은 차고지랑 집이 좀 떨어져 있어가지고 저처럼 이렇게 차를 세워놓고 이동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게 더 손해니까요, 시간상으로나 기름상으로나.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차고지에서 집까지 승용차로 10분, 길 안 막히면 신호 잘 받고 이러면은 8분이면 가니까 그냥 이렇게 아침차기 나오면은 야간에 상차를 해놓고 집에 가서 편히 자거든요. 이것도 선택사항이죠. 난 차에서 자는 건 좋다, 편하다 이러면 차에서 상차해놓고 차에서 주무시다가 공장에 들어가셔도 되고, 아니면 나는 그것도 싫다, 나는 그냥 다이렉트로 잠 안 자고 처음부터 끝까지 쭉 빼겠다 이러면은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거 가지고 누가 뭐라 하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중간에 꼭 자는 게 좋으니까. 왜냐면 너무 힘들어요. 이게 하나가 됐건 2개가 됐건 3개가 됐던 간에 중간에 조금이라도 잠을 자야 좋더라고요. 졸음운전도 피할 수 있고 조금 덜 피곤하고, 진짜 30분이 됐든 1시간이 됐건 간에 자야지 저는 좋더라고요. 그리고 유튜브에 어떤 분이 아이디를 제가 지금 못 봐가지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피스티에 입문하게 되었냐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답
답변을 간략히 달아드렸어요. 지인이 PCT 일을 하고 있어서 이쪽으로 오게 됐는데 진짜 이 스토리 없는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저 같은 경우도 정말 운전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일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우연찮은 기회에 미국에서 세탁소를 인수할 수가 있어가지고 세탁소를 인수하려고 한국에서 이제 기존에 하던 일을, 그때도 개인 사업자로 일을 하고 있었었는데 일을 그만두고 싹 정리를 한 다음에 미국으로 갔어요. 이제 미국에서 세탁소 인수해서 운영을 하려고 갔었는데 그때가 딱 코로나 시기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게 매출이 그때 원래는 그 얘기가 오고 간 게 코로나 이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그 세탁소 매출이 한 35만 불 이렇게 나왔었어요. 35만 불이면은 뭐 우리나라 돈으로 한 4억 가까이 되겠죠. 지금 환율로 하면은 더 나오겠지만 그때 당시 환율로 한다면, 그때 당시는 코로나 이전에는 1200원 중후반 이랬을 거예요. 1200원 초중반, 후반까지는 아니에요. 초중반 이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세탁소를 인수해서 너희가 운영하는 게 어떻겠냐, 그런 제안을 받아가지고 한국에 있던 걸 싹 정리하고 이제 넘어갔던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인수를 안 했어요. 미국 가가지고 그 주민번호라고 하죠. 그 소셜 넘버도 받고 이제 면허증도 미국 면허증으로 바꾸고 집도 계약하고 렌트 계약도 하고 이랬었는데, 차도 사고 이랬었었는데 터무니없이 이제 시간을 끄는 거예요. 자기가 바쁘다는 이유로. 우리는 다 정리하고 미국으로 넘어왔는데 빨리 계약을 해서 넘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때가 성수기였어요. 세탁도 성수기 비수기가 있거든요. 제가 갔던 지역은 미시건이어서 이제 아무래도 겨울에는 땀을 덜 흘리니까 이제 빨래를 덜 맡기더라고요. 비수기로 접어들면은 매출이 떨어지니까 자기가 그 성수기 내 동안에 돈을 벌어야 되니까는 계속 미루는 거예요. 차일피일 나와서 일 도와주면서 일 배워라 라는 소리를 하면서. 근데 막상 가서 일 배우려고 하면 일 가르쳐 주는 것도 없어요. 내가 더 잘해. 전주인은 영어도 잘 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시간도 끌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코로나 때문에 거기도 이제 미국 코로나 터지면서 매출이 급감했어요. 거의 뭐 반 가까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뭐 매출을 뭐 솔직히 밝히지는 않았는데 그쪽에서 반 가까이 떨어진 것 같아요. 뭐 잘 나와봤자 3분의 2, 뭐 말로는 3분의 2까지는 매출을 회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도 이제 세탁소를 넘기는 가격은 이제 코로나 이전 가격을 그대로 받고 싶어 했던 거죠. 매출은 떨어진 상태인데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저 입장에서는 이거는 좀 아니다 싶었는데, 그래도 그래, 우리가 계약한 금액이 있으니 이대로 가자 하고 마음을 먹었는데도 계속 계약서에 사인을 미루는 거죠. 차일피일 자기 성수기 때 돈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싸우고 이러다가 짜증나서 안 한다고, 그리고 다 때려치고 다시 한국으로 들어온 거죠. 한국으로 다시 들어왔는데, 그렇다고 기존에 하던 일을 다시 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나 이제 안 하겠다고 다 때려치고 갔는데, 뭐 물론 이제 그동안 그 거래처들도 다 제가
다른 이제 아는 분들한테 다 연결을 시켜준 상태였고, 그러니까 그걸 한국에 돌아와서 나 한국에 돌아왔으니까 기존에 내가 넘겨줬던 거래처 내가 다시 가져갈게 이럴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미 나 다 정리하고 떠난다고 했는데 그 사람한테 일을 다시 줄 리도 만무하고, 그래서 아씨 어떡하냐 이러던 찰나에 이제 아시는 분이 야 그럼 너 이거 PCT 해보면 어떻겠냐, 이것도 괜찮다. 그때 당시에는 괜찮았어요. 정말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이렇게 경기 침체가 오기도 전이었고, 그때 뭐 코로나, 한국도 코로나가 심하긴 했지만 그래도 막 경기가 이렇게까지 안 좋지는 않았었거든요. 건설 경기가.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이거 해보자 해서 인터넷 보고 저도 이제 대형 견인 면허를 취득한 거죠. 처음에는 그냥 학원 갈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아시는 분이 야 내가 아는 젊은 애는 이거 유튜브 보고 2번인가 3번 만에 땄다더라 이렇게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 소리를 듣고 그래?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러는데 점점 이제 오기가 생기는 거죠. 계속 그 얘기를 하시니까 지인분이. 그래서 봤어요. 진짜 유튜브만 보고. 근데 될 리가 있나요? 제가 뭐 큰 차를 운전해 본 적도 없었고 정말 유튜브만 보고 달달달 외워서 한 건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큰 차에 시험 보려고 딱 앉으면은 긴장돼서 뭐 그거 뭐 제대로 기억이나 하겠어요? 몸이 익숙치도 않는데. 그래서 떨어졌죠. 그러고 한 2번, 3번 이렇게 계속 봤어요. 근데도 이게 점점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국에 8번 만에 실기에 합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느낀 거를 이제 이거를 제가 기존에 봐왔던 영상에다가 추가를 해서 좀 더 이렇게 그 그래픽적인 모션도 더 주고, 요거는 추가했으면 좋겠다 이런 점들을 덧대 가지고 이제 영상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대형 견인 면허를 취득하고 나서 바로 차를 구입하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좋은 매물이 나오기를 기다려야 되니까. 저는 뭐 차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이 지인분이 다 매물도 알아봐 주시고 도움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한 연초에 면허를 취득하고 제가 차를 산 게 7월이었던 것 같아요. 6월에 사서 차 수리할 거 수리하고 이제 운행을 했던 게 6월 말 7월인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제가 뭐 면허 땄다고 바로 제가 저 혼자 큰 차를 끌 수는 없으니까 이제 선탑한다고 그러죠. 다른 이제 기사분을 고용을 해서 그 기사분이 이 차를 운용을 하시면은 제가 옆에서 앉아가지고 배웠어요. 그렇게 배워서 한 보름 배웠죠. 보름 배우고 제가 그때서부터 혼자 운행했어요. 말이 안 되는 건데 보름 배우고 제가 혼자 운행을 했습니다. 웃기죠?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렇게 시작한 PCT가 어느덧 4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다니면서 진짜 실수도 많이 했죠. 아무튼 저는 공장 앞에 도착해서 이제 올라가면 되는데 역시 낮이라 차들이 많아요. 감흥신호인데 저 앞에 센서가 있어가지고 이거 뭐 유턴하는 차들은 어떻게 가라는 거야. 그리고 원래 저 앞에서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이 큰 차는 저기서 못 돌려요. 좁아가지고. 그래서 여기 유턴 차선에서 바로 진입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서는 3단 넣고 천천히 올라가겠습니다.
저는 하차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차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이제 두 번째 탕 실으러 영월에 가야 돼요. 어우, 날이 흐린데도 아직까지 낮에는 덥네요. 밤에는 선선하더니. 그래서 아까 하던 얘기를 마저 하자면, 그래서 지인의 소개로 그렇게 PCT를 시작을 하게 됐어요. 이게 수입적인 측면에서는 전에, 그러니까 미국 가기 전에 했던 일도 수입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때는 정말 일이 많아가지고 와이프가 제 일을 도와줬어요. 그때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와이프는 결혼 직전에 이제 회사를 그만뒀어요. 스트레스를 하도 많이 받아 해서 제가 그냥 그만두라고 하고 이제 집에서 있었는데, 얘가 일이 잘 되면서 저 혼자 처리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가 제 일을 도와주기도 하고, 와이프가 대충 일을 해놓으면 제가 뭐 일 갔다 출장 갔다 와서 그 일을 좀 정리 뒷마무리 해가지고 이제 납품하고 그런 식으로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잠잘 시간이 부족해서 그때는 막 컴퓨터 책상 의자에 기대서 쪽잠 자고 일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 정도로 일이 잘 됐었는데, 미국에 너무 제가 가고 싶어 했었더래가지고, 왜냐면 지금 저희 친형이 미국에서 살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들의 삶이 되게 부러웠어요. 형은 미국 간지 20년 됐나? 넘었나? 그랬을 거예요. 형수님은 시민권을 받으셨고, 형은 아직 신청을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예 그냥 뭐 시민권 따면 한국에 왔다 갔다 불편하기만 하다고, 뭐 영주권을 펼 차이도 없다고 그냥 시민권 신청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 형네 집에도 자주 놀러 가고 했거든요. 1년에 거의 1년에 한 번씩 미국은 갔었던 것 같아요. 뭐 1년에 많게는 2번, 관광으로 많게는 2번 간 적도 있고, 이제 세탁소 인수하겠다고는 막 1년에 한 3-4번도 가고 그랬었죠. 아무튼 그렇게 미국 생활을 하고 싶어서 갔는데, 어쨌든 악덕 사장을 만나가지고 시간 버리고 돈 버리고 그러고 왔죠. 그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죄송해요, 마이크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통풍이 온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미국 보험료가 너무 비싸가지고, 그때 당시에 뭐 제가 직업도 없었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을 안 했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통풍약을 한국에서 받아간 통풍량도 다 떨어진 상태였고, 근데 스트레스 때문에 통풍이 발병을 하니까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막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을 때 그 좌절감, 이게 엄청 크더라고요. 정말 사진은 멀쩡한데 일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돈은 돈대로 나가고. 물론 저희가 렌트비가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었어요. 얼마였지? 기억도 안 나네. 벌써 4-5년 전이어서. 아무튼 렌트비가 방 2개, 화장실 하나 이렇게 있었었는데 나쁘진 않았거든요, 렌트비도. 근데 이제 뭐 차 할부 나가고, 아니야, 차도 일시불로 샀죠. 스포티지 사서 잘 타고 다녔는데 아마 한 달도 채 못 탔을 거예요. 한 달? 한 달? 2달? 2달 탔나? 얼마 타지도 않았는데 다 정리하고. 거기는 또 렌트가 1년 계약이란 말이에요.
1년 다 못 채우고 나가니까 저희가 한 6개월 만에 들어왔나? 일도 안 하고 6개월 동안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미친다니까요, 진짜. 아무튼 그래가지고 렌트비도 그 디파짓 건 것도 페널티도 물어야 됐는데 다행히 페널티는 안 물었고, 대신 이제 디파짓 걸어놓은 것만, 이게 디파짓이 2달치 월세였던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갖고 2달치 월세 포기하고 페널티 안 낸 것만으로 저희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행히 거기 매니저가 저희 사정을 듣고 걱정 말라고, 자기가 바로 다음 그 세입자를 구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바로 나왔거든요. 그래갖고 막 그 차도 팔고 집도 급하게 처분하고 가구들도 그냥 팔 수 있는 건 다 팔았는데 못 파는 거는 그냥 버리고 왔어요. 소파랑 매트리스 이런 거는 그냥 다 버리고 왔어요. 잘 안 나가더라고요. 들고 온 건 밥솥 하나밖에 없네요. 밥솥 50만 원 주고 사가지고 너무 비싼 거예요, 밥솥이. 한국에서는 똑같은 거 한 30만 원이면 살 수 있는데 거기서는 50만 원이더라고요. 110V짜리. 그거 밥솥은 들고 왔어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막막했죠. 막막했는데 그래도 전에 하던 일을 시작을 했어요. 당장 굶을 수는 없으니까 여기저기 연락 돌려가지고 또 일 한두 개를 쳐내긴 했는데 예전만큼 회복할 수는 없었죠. 그러면서 지내다가 이제 운전면허 취득하고 이거 차 사고 탱크 사고 이제 본격적으로 운전한 지 4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7월서부터가 4년 차였어요. 좋은 경험 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와이프랑도 가끔 그때 얘기를 하는데, 그때 당시는 아기가 없었었거든요. 미국에서 아기 낳고 살면 되겠다 했는데 와, 스트레스가 엄청 심해가지고 들어왔죠. 들어와서 메이드 인 코리아로 애 낳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그때 당시 둘이서, 그때는 세탁소를 운영하면 둘이서, 물론 이제 일하는 친구들 두고 둘이서 운영을 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세탁소도 엄청 빡세요. 우리나라 사람들 부지런하다고 하잖아요. 제가 봤을 땐 미국 사람들이 더 부지런해요. 미국 사람들은 5시면 일어나요. 4시 반이나 5시면 일어나서 하루를 엄청 일찍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세탁소도 6시면 오는 고객이 있어요. 단골 VIP 고객이 있어가지고 그 시간에 맞춰서 5시 반에 오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세탁소 가서 보일러 웜업하고, 그 손님 오면 뭐 맡기는 거면 이렇게 짐 맡고, 아니면은 픽업이면은 짐 찾아서 주고, 그러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6시에 오픈해가지고 7시까지 했었나 8시까지 했었나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12시간 13시간을 꼬박 매달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탁소에. 2명이. 알바하는 친구들은 파트타임이니까 이제 한참 피크타임 때만 와서 일하고, 오전 때만 와서 일하고 가고, 아니면 좀 더 뭐 일감이 많다 이러면은 오후까지 연장해서 일하고 가고, 이런 패턴이었거든요. 그래갖고 세탁소에 인원이 많을 때는 저랑 와이프랑 있고 알바생 3명 쓰고, 그리고 막 5명이서 이제 일을 해야 돌아갈 만한 사이즈의 세탁소였었거든요. 하여튼 결론적으로 보면 잘 돌아온 것 같아요. 미국에 살았으면은 이렇게는 못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리다 말했지만 병원 가는 게 제일 큰 문제였어요. 그때
당시 오바마 케어가 아직도 시행 중이어서 좀 저렴한, 정보가 저렴한 보험 상품들을 이렇게 마련해주고 했었는데, 자영업자는 보험이 되게 세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한국처럼 아플 때마다 병원을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중간 등급 정도 케어를 받을 수 있는 단계에서 한 중간 정도 단계를 선택을 했을 때 200만 원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둘이 해서 300, 400 정도? 거의 400만 원 돈 나오는 것 같았어요. 어마무시하죠. 그리고 내가 그 가입한 보험 회사가 크게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그래갖고 그 내가 가입한 그 보험을 받아줄 수 있는 병원이냐 아니냐도 되게 중요해요. 만약에 내 보험이 가입이 안 된 병원이야, 그러면은 병원비가 엄청 비싸요. 근데 내가 가입한 보험이 이제 연결된 병원이면은 제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참 웃긴 나라예요. 맨날 병원 갈 때마다 애기들 아파, 애기들은 진짜 밤낮 없이 시도 때도 없이 아프잖아요. 그때마다 병원 가면은 와이프랑 항상 하는 얘기가, 야, 우리나라 정말 좋은 나라다. 예, 그 얘기 하고 있습니다. 인큐베이터, 만약에 애기가 인큐베이터를 들어가면은 1억은 가뿐히 넘는데요. 그 인큐베이터 안에 있었던 기간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일단 들어갔다 하면 1억 정도는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애기가. 근데 저희 첫째는 인큐베이터에서 일주일가량 있었었거든요. 이게 말이 됩니까? 1억? 1억에 애 이름도 아니고. 근데 이제 저는, 제 생각은 한 명만 고생하면 된다, 이 생각이어서, 네, 한국 와서 내가 힘들지만 열심히 일을 하면 돈을 그래도 벌 수는 있으니까, 그래서 BCT를 시작하게 된 거였습니다. 뭐 다들 스토리가 있으실 거예요, 모든 사장님들마다. 저의 스토리는 대략적으로 이랬습니다. 자, 오늘 뭐 특별히 살 거는 없어요. 자, 이제 그만 쉬고. 상차하고 있습니다. 맑은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조심히 어떤 길로 나가보자고요. 오늘따라 공사 구간이 많네요. 예산이 하반기 되니까 많이 남아서 얼른 털어야 되나? 아무튼 지금 공사 구간이 많아서 더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광주 원주 고속도로로 갈아타고 있어요. 중앙고속도로, 광주 원주. 서원주 IC로 나왔습니다. 요금 3,200원이 지불되었습니다. 됐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도 오늘 얼만큼 움직이고 기름 썼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이렇게 차가 멈추면 레벨링을 하더라고요. 뭐 그거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이드 미러 잡을게요. 자, 보시면은 오늘 총 이동 거리는 539km 되고 사용 연료는 170L 정도 썼네요. 네. 꺼졌던 요소수 경고등은 다시 들었고요. 녹스 센서를 갈긴 갈아야 될 것 같아요. 녹스 센서 때문에 계속 엔진 체크 등이 불이 들어와요. 아무튼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운행 끝!